건축문화 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자리에 안 하신 분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안에서 내빈 소리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쪽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건축문화개발과 김용수 사무관입니다. 본 토론회는 국토관축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 관련 국제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많은 분들과 함께 국토건축문화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건축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재혜성 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대승황을 이룬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재혜성입니다. 먼저 우리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논의를 위해 오늘의 토론회를 제안하시고 함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국토교통부 김진수 건축정책관님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영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축문화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청중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건축이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새롭게 허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건축서비스산업진흥의 조기 정착과 건축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국가한옥센터와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와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이 산업적인 측면과 함께 문화로서 국민에게 다가서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숙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는 보다 많은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건축의 문화적 가치와 좋은 건축 문화에 대한 현주소를 진단하고 건축 문화의 생산과 소비 주체인 많은 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건축 문화의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토론회를 위해 좌장을 맡아주신 서울대 김광현 교수님과 6분의 건축계, 언론계, 문화계의 패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참석하신 많은 분들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방식도 사뭇 다르게 꾸며보았습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건축 문화의 가치를 찾고 건축 문화의 발전을 위한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토론회를 기획해 주신 국토교통부 김진수 건축정책관님의 환영사 받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김진숙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을 내주신 김영수 건축사협회 회장님, 재혜성 아우리 소장님과 김광현 교수님을 비롯한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건축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시고자 자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감사드립니다. 지역과 시대를 불문하고 건축은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건축은 일상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삶의 철학까지 담아내는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건축은 곧 문화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서 깊이 있는 고민과 더불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건축법을 통해서는 건축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건축기본법을 운영해서 우리나라 건축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건축 설계 산업의 선진 도약을 위한 건축 서비스 산업 지능법, 한옥을 비롯한 고유 건축 자산의 적극적 보존 활용을 위한 건축 자산 지능법에 이르기까지 우리 건축 문화 선진화를 위한 여러 법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문화의 근간이 되는 법 제도 외에도 다양한 정책 사업을 선도해 왔습니다. 건축문화 대상, 국토도시 디자인 대전, 한옥 공모전과 같이 국민 모두와 함께하는 공모전을 주최해서 건축 역사를 차곡차곡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건축 교육에서부터 대학생 캠프와 건축 영화제, 그리고 신진 건축사 육성 정책을 통해서 우리 건축의 저변 확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토론회에 앞서서 수상식을 거행하는 신진 건축사 대상은 말씀드린 신진 건축사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상자들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우리 건축의 미래 자원의 발굴 육성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양방향 시대입니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처럼 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크쇼는 우리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국가 건축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연단위의 패널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주체라 생각을 하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깊게 새겨듣고 앞으로의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걸음 해주신 한 분 한 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의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공지한 대로 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신진건축사 대상은 건축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서 그에 가장 주목할 만한 신진건축사를 선정하여 수상하는 공모전입니다. 미래 건축문화 발전을 고민하는 자리와 함께 하게 되어 수상자들에게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영예의 대상을 포함해 국토교통부 장관상 3점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들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환영사를 주신 김준숙 정책관님께서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대상 1점과 최우상 2점을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SPLK 건축사사무소 김현진. 귀하는 미래 한국 건축을 이끌어갈 남다른 역량으로 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에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상장 엔진포스 건축사사무소 윤태권. 귀하는 미래 한국 건축을 이끌어갈 남다른 역량으로 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에서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상장 건축사무소 LIM 노영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정책관님과 수상자 세 분은 연단 가운데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을 위해 수고해 주신 정책관님과 연구원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수상 5점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김영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수상 5점을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건축사사무소 PHA 김승우. 귀하는 미래 한국건축을 이끌어갈 남다른 역량으로 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에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4년 11월 4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김영수. 상장 주식회사 지안건축사사무소 박세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주식회사 시드 아키텍 건축사사무소 박성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 11 박현모.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2001 건축사사무소 현상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상자님과 수상자분은 기념 촬영을 위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주신 회장님과 수상자님께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건축사 대상에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잠시 자리 변동을 한 후에 바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토론에는 1부 건축문화의 현주소와 과제, 2부 문화로서의 건축의 확장성의 소주제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부가 끝난 후에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2부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1부의 발제자는 구순의 크래프트 대표, 박인석 연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최재원 박사님이었으며 발제가 끝난 후에는 함께하신 모든 패널을 비롯해 청중님께서 토론을 하시게 됩니다. 2부에서는 노홍석 레드카펫 필름 대표, 이은주 중앙일보 기자, 최정환 공간문화센터 대표께서 발제자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발제가 끝난 후에는 1부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함께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토론회가 다 끝난 다음에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은 저희가 별도로 선정해서 소정의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흥요원이세요? 둘, 셋. 하나, 둘. 오래 기다려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단상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좌장을 맡아주신 김건현 서울대 교수님의 진행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앞에 이렇게 앉아 보니까 올 때는 이제 자리가 굉장히 넓고 단상이 높고 공식을 줄 알았는데 앉아 보니까 이렇게 죄수가 지금 앉아가지고 여러분의 탐정을 만든 듯한 조금 어색한데 이게 요 거리가 짧아서 그런 것 같아요. 길기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오늘 거창한 제목을 붙이었습니다.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토론회가 보통 토론회가 아니고 대토론회인데 대자가 또 붙였습니다. 사실 이 이름을 지은 거는 제가 지었는데
뭐 깊은 생각이 있어 지은 건 아니고 지다 그래서 높이 지은 겁니다. 짓고 보니까 잘 지은 것 같아요. 예,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들어가야겠다. 근데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문제에 답하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듣고 나면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 가지고 건축하는 사람, 저는 건축하지 않지만 건축을 통해서 생활하는 모든 분들의 중요한 과제이고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건축의 정책관이 이제 우리에게 임명됨으로써 대단히 국토교통부 안에서도 건축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건축 문화에 관련해서 예전에 없던 방식으로 하자라는 것도 사실은 건축계가 나서서 한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적극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그냥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적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건축 단체에서 마련된 거라면 굉장히 효과가 많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진행은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일부에는 이른바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들, 건축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요. 일부는 건축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건축을 바라보는 분인데 건축을 굉장히 사랑하는 또 중요하게 여기는 이렇게 나누어서 정말 건축 어디가 아니고 바뀌는지 잘 모르겠지만 건축 문화에 안팎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이 얘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게 짰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 앞에 있는 대로 건축 문화의 현서 과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승회 크래프트 대표님, 그다음에 박인석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님, 그다음에 추재원 디자인으로 오주 건설사업회 사무소 공무원들. 이분은 이제 사실은 이제 1부, 2부를 바꾸려고 했는데 저희들 셋이 여기 그 세 분 각각을 포함해서 있으면 다 가실 것 같아요. 저희들의 핵심 인물은 이 옆에 있는 세 분들입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건축의 기본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시지 마세요. 출석 사진 찍어가지고 체크하고 시간 많은 동창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오시는데 레드카페 필름 대표 지금 노문석 PD님이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KBS 걸어서 세계로 그래서 걸어서 건축으로 무슨 얘기를 해주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축 기사나 언론을 굉장히 건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깝게 써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중앙일보 기자 김이은 선생님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일 가장 인사에 앉으셨습니다만은 공감문화센터 대표이신 최진환 대표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저희들 그 방식은 앞에 발표자가 먼저 일부해서 한 10분, 15분 정도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적혀 있는 순서대로 구승회 대표님께서 15분 동안 발표하셨습니다. 어떻게 발표하시죠? 이사님 보겠습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나고 나면 서로 교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질문가 계속 있습니다. 중간에 관계없이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그냥 아무 때나 손을 드세요. 발표 시간 빼고 토론할 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도 처음에는 짧게 잡았는데 6시까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개는 제가 앞자리에서 얘기하고 플로어에서 한두 명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되게 섭섭하잖아요. 플로어에서 한 50명이 발표하시고 합니다. 제가 알아 다 내려가지고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승회 대표님 모시고 처음에 주제인 뭐 제목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건축 문화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6명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최정원 선생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건축 문화는 뭐뭐뭐다라고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봐주시고 구승회 선생님 말씀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태원에서 건축하고 이태 인테리어 디자인하고 있는 부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올라서서 뭔가를 발표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아직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지는 않은데 뭐랄까 이렇게 건축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대중과의 접점이라든가 여러 면의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모임 자체가 이제 어떤 그런 구성을 좀 띄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 보시면 간달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활을 쏘는 요정이 있고 도끼를 들고 중국을 좋아하는 난쟁이가 있고 간달프 여기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맡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어떤 각자의 분야가 있으시다 생각하고 제가 맡은 분야는 또 상업적인 영역과 그 다음에 이제 대중과의 접점 뭐 이런 쪽에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미 좀 시간은 많이 지나서 약발이 떨어지긴 했는데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집을 지었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 덕에 조금 알려지기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축 문화가 무엇이냐, 그래서 꿈과 고민, 그리고 건축주와 소규모 개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했는데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과 그 중에서 뭔가 연관될 만한 것들, 이야기 나눌 만한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추려왔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지의 제왕의 반지 원정대에서 제가 맡은 역할이 단란함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규정을 하고 맨 처음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했거든요. 저희 사무실 모습입니다. 지금 이태원에 한 7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세 건축가가 모여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요즘 뭐 공유라든가 공간의 쉐어링이라는 것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공유 오피스를 하는 거죠. 말이 좋아서 공유 오피스지 이제 여기를 나눠내자 돈이 없으니까 이 얘기인데 세 명의 건축가가 저렇게 모이고 이 포스터 사진은 저희가 그 오프닝 파티 할 때 포스터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세 명이 뭐 이렇게 식칼 들고 와인잔 들고 이렇게 어정쩡한 포즈로 서 있고 그다음에 직원 하나 눕혀놓고 지금 저 직원이 이제 충분히 커서 밖에 나가서 설계사무소 소장님을 하고 계신데 저때 이제 발연기를 하고 이제 부어서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지내고 있고 그런 덕에 저랑 사무실을 꾸려놨더니 그게 이제 건축학개론의 그 엄태웅 씨의 사무실로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알려지기도 했었고요. 그 연구에서 저는 그 미세이 수지라는 사진도 찍었고 가운데 이제 저 선이 있어서 합성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합성 아니고요. 그 카페 벽이 저렇게 생긴 거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제가 어디 강연 가거나 이제 뭐 그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그 이미지를 소비하죠. 건축가 초대해서 뭐 얘기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강연을 많이 피웠어요. 생계도 조금 도움이 됐는데 이 사진이 항상 강연에서 처음에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야 이러면 전혀 지금 저 건축문화하고는 그렇게 상관없는 얘기였고요. 일단 건축문화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건축문화는 꿈과 고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했는데 되게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얘기죠. 꿈과 고민에 의해서 어쩌라고. 근데 제 생각에는 건축문화는 건축주의 꿈과 고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하기로. 저의 꿈과 고민도 중요한데 건축주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고민을 하느냐 그게 어떻게 변해가냐에 따라서 모습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건축의 결과물은 건축을 하는 프로페셔널과 건축주의 역량을 두 개를 더한 것만큼도 안 나오고 그 역량의 평균치 정도가 결과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주